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가장 많은 가운데 그래도 챙겨봐야 될 게 가장 큰 형님 삼성전자겠죠. 최근에 주가도 그렇고 어떤 외국인들의 동향 여러 가지가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집중 분석해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또 뭘까?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외국인과 삼성전자의 관계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보유율이 파란색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 물론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반적인 부담감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비중을 줄였습니다. 주가도 밀려갔는데, 근데 주가는 서서히 회복하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그렇게 돌아오지 않다가 이번에 7월달 초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회복하는데 일조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직전 고점대까지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열일을 하면서 받았던 물량들을 이제는 외국인과 교차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올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와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가장 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달러와 약세가 기조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바뀔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 강조드린 점이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95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달러 인덱스란 달러화와 기타 나머지 통화 8개를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만든 지수의 흐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화가 강세냐 약세냐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들인데 지금 기초적인 흐름들로 95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93대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간에 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은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이 90대 흐름들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도 많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유럽의 재건을 꿈꾸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와의 약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보게 되면 달러와 약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를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금이고요. 또 달러와 약세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쪽 원자재 가격, 그리고 또 하나 위험자산과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신흥국과의 위험자산들, 주식이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조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과 함께 국내 통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럼 그동안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수출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에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반기에는 언택트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쪽이 많이 수혜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는 게임 체인지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피해를 봤던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살아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섹터는 자동차와 그리고 또 IT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반기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도움을 가져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또 삼성전자를 볼 때 실적 이번에 발표한 흐름들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자체가 8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온 거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었던 모습들인데 그와 함께 나오는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잘 나온 만큼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변화가
1분기에 영업이익을 쪽을 봤을 때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었지만은 8조 원대 돌아서고 되고 한 3분기 때는 9조 원대, 4분기 때도 9조 원대 흐름들을 보이면서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작년 수준에 안 떨어지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영업이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다시 44조 원대, 그래 즉 지난 반도체 호황 때는 비교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2019년도가 저점으로 계속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봤었을 때 유동성과 같이 맞물리는 효과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금 현재 350조입니다. PBR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25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으로 계산되게 되면 한 2.4%대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지표만 보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는 그렇게 없죠. 그런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애플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 거의 사상 최고를 육박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괴리감이 지금 가장 많이 커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분의 1 수준이죠. 그러면 이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복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더 한 표를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그럼 업황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일 쪽을 좀 세분화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삼성전자 하게 되면 반도체죠. 근데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매출 구성을 봤을 때 D램, 낸드 관련된 반도체 쪽의 비중은 매출 구성이 24%밖에 안 됩니다. I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부가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이 스마트폰 쪽보다 좋으니까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얘기할 때 반도체 쪽을 얘기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살펴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참 프로그램 잘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시황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참 감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D램이라든가 낸드를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 거는 약 한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서부터 그동안 선전했던 반도체 가격들이 지금 현물 가격 기준은 좀 하향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큰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이 3분기 실적 반영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월 말에 나오는 이 고정거래 가격, 즉 대량 구매자를 상대로 해서 대량으로 넘기는 가격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적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현물 가료의 가격 자체가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의 대표적인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일단 둔화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다변화된 실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아직 어떤 D램 중심의, 즉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흐름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는데, 반대로 또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역할이 지금 막 TSMC와 경쟁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부각받을 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반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거래 가격, 현물 가격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뭘 사야 되죠? SK 하이닉스를 그때는 베팅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관련된 동향들 잘 보시면서 흐름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한 3분기 넘어가게 되면 내년을 기대하면서 다시 D램 가격,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지금 현재 7, 8, 9월 사이에 변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하고 SK 하이닉스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전했는데 하반기에는 부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또 하반기 가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폰 쪽의 모바일 D램도 이제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하반기 가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게임 쪽의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 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고요. 또
또한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다시 재고를 확보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 기대감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동향들 다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중요한 실적 구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쪽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출하량 자체가 상반기에 갤럭시 S20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타격이 받았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제 하반기에선 개선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쪽에서 한번 기사를 볼까요? 상반기 부진했던 스마트폰 쪽의 변화가 이제 개선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부터 또 기대감이 높은 게 폴더블 시리즈죠. 이쪽에 대한 이제 스펙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화웨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도 같이 뛰어들 걸로 보이지는 마당에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폴드 두 번째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더 완성된 구조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지금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혁신적인 부분들 쪽에서 선점하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하반기 때 스마트폰의 주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성능 개선에 가장 초점을 맞춘 게 카메라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이나 뭐 자동 포커싱 이런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또 부품 쪽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을 여기서도 한번 잠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겠죠.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하나의 강자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목했던 특히 자율주행 관련돼서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MC넥스, 두 번째가 해성DS라는 회사인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벌써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움직임과 다르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또 하나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해성DS,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수익이 확 늘어나고 있는 구간들이겠죠. 주식 잘하는구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에 대한 변화겠죠. 그래서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는 가장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삼성 쪽의 독점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온다 하다 보니까 삼성전기를 보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좀 더 중소형주인데 매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쪽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나무가라든가 액트로 이런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덩치도 되고 또 강조드렸던 전장 부품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은 제가 보기엔 MC넥스가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고점 때는 넘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추세와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여전히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반기에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화웨이 제재와 관련돼서 중국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이콧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겠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매출 구성 쪽에서 약간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5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화웨이 쪽이 한 28%, 5G 관련된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에 있던 연관된 쪽의 물량까지도 공동으로 어떤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사업부의 수주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는 게 대표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발표되는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장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을 정도로 변화가 들어가면서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화웨이가 탈락되기 시작하죠. 인도와의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탈락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거의 10%포인트 늘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변화들도 이에 따른 화웨이 제재와 함께 이어지는 중국의 보이콧 영향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호재 요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과 겹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올랐는데도 사도 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포인트, 즉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외국인이 돌아온다.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패턴으로 보게 되면 주봉의 패턴과 월봉의 패턴을 같이 봤었을 때 일단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저항대로 보여지는 가격대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갭으로 발생했던 부분들의 흐름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6만 원대 벽이 두터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저항으로 받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5만 9천 원대, 5만 8천 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권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지난 6만 2천 원대 신고가였던 6만 2,800원 이 부분은 더 이상 크게 고가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시면서 아마 패턴상의 변화도 벌써 중기 저항권을 모두 다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앞으로 된 추세 변화와 수급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6만 5천 원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과 함께 좀 더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과 실적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확인되는 대로 7만 원대 진입은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분기 배당도 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을 대형주 쪽에서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삼성전자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잘 나가게 되면 하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기죠. 삼성그룹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 직전 고점대에 오다 보니까 약간 무거워질 수는 있는데 지난 흐름을 봤을 때 MLCC라고 하는 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죠. 이쪽이 어느 정도 친환경차 쪽에서 가시화가 되고 전장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돌파하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IT 대표주의 또 하나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같이 놓으시면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의 대표주자 그리고 또 IT 부품의 어떤 맏형 이쪽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IT 업황에 대한 하반기 개선 가능성과 투자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컸고요. 입이 근질거렸습니다만 모든 걸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죠. 또 다음 시간에 섹터와 종목 얘기가 나올 때 또 하나씩 공개하면서 지난 좋은 수익률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막수 화이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